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에서 경영학 출액으로 공부하는 수강생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경영학 개론 1주차 마지막 3교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공부할 교재는 스마트 매니지먼트, 스마트 경영학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부교재로서는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이라는 교재를 갖고 한 3주 정도 강의하는 거로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교시, 2교시에 의해서 마지막 시간에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부정적 사회 시스템으로서의 기업을 간단히 한번 더 살펴보고, 사례를 한번 쭉 살펴본 다음에 결국은 이번 첫째 주에 대한 모든 공부했는 걸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적 사회 시스템으로서의 기업은 네거티브 소셜 시스템의 기업에서 주주 가치 극대화를 추구함으로써 창출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고 기업 안에 축적하면서 주주들의 사익을 추구하고 권력을 형성한다. 이렇게 교과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교시에 교수님이 간단히 제안을 했는 것처럼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333-1법칙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 333-1법칙이 뭐냐면은 기업이 열심히 경영을 해가지고 수익이 발생이 되면은 그 가운데 30%는 그 회사를 위해서 출자를 한 주주들에게 배당의 형식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30%는 열심히 일을 했는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30%를 돌려주고, 30%는 자기 연도를 위해서 사내 유보를 시키고, 10%는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프로포즈를 되겠습니다. 자, 부정적 사회 시스템의 기업으로서는 근로자를 착취하고 제품 생산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정경주의 형태로 정부를 부패시키고 축적한 부와 힘으로 사회 다른 구성원을 핍박을 하고 이윤 극대화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기업이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 전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4년 12월 15일 땅콩 리턴 사건이라는 사건이 참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그 당시 대한항공 코리안에어의 그룹 회장인 조양호 회장의 장녀, 맏딸인 당시 조현아 부사장이 윤옥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에 가져다준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 사건은 참 세계적으로도 참 이슈가 되었죠, 그죠? 세계신문에도 저렇게 크게 기사가 되었습니다. 조현아 Korean Airline executive quit after kicking steward off plane for serving nuts without asking. 이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저거를 영어 기사를 번역을 하면은 물어보지도 않고 땅콩을 그대로 서비스를 했는 그 승무원을 키킹 이렇게 뭐 던지면서 문제를 삼았는 executive 그 대한항공의 임원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은 아주 단순한 사건인데 조현아 부사장이 자기는 오나 로얄 패밀리인데 네가 왜 이렇게 받고 내한테 서비스를 하냐면 온갖 해괴한 얘기가 나돌았다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결국은 봉지를 뜯어서 아주 깨끗한 접시에 먹기 편하도록 왜 안 갖다 줬느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즉시 비행기를 멈추고 다시 회항을 해서 그 승무원을 거기에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는 그런 참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저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부사장이 과연 멘탈,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 겁니다. 그죠? 참 이런 사건들은
기업의 이미지를 되게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참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은 진짜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죠? 또 대한항공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18년 3월 16일 날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자녀인 당시 조현민 전무가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 대행사 H사와 회의를 하던 중 물이 든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 H사 직원들을 향해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던지며 난동을 부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참 땅콩 사건의 자매가 또 한 번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이 해외 언론에서 날 정도이기 때문에 참 대한항공의 이미지를 엄청나게 추락시키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의 또 하나의 또 스캔들이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당시 이루재단 이사장이 사가에 근무하는 자기 집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뚝배기, 화분, 접시 집어던지기, 소리 지르기, 욕하기, 따기 때리기, 무릎 꿇리기, 걷어차기 등 지속적인 난동을 일으켰습니다. 난동을 일으켜서 2018년도에 재벌 갑질 논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조양호 회장은 결국은 그 자기 딸 둘이가 저런 이 사건을 일으키고 미국에서 병원에 계시다가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건강이 안 좋아서 돌아가겠지만 어떻게 보면 울화병도 없다고는 못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조양호 회장은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됐고 아들인 조원태 사장이 한진그룹 대한항공그룹의 실질 경영하는 오너로 지금 열심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회적인 문제는 그 이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우리가 한번 그 유의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당대에는 열심히 기업을 일으켜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다음 해 2대 3대로 늘어갔을 때 만약에 그 자식들이나 밑에 손자들이 경영을 잘 못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그 기업은 언젠가는 망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기업을 경영하면서 2세인 자식 교육도 진짜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교육에 관한 명언 하나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농구 감독인 존 우던이라는 사람이 100살까지 살아신 분인데 이분은 농구 선수 출신이었기도 하고 농구 코치였기도 하고 농구 감독이었기도 했습니다. UCLA에서도 활동을 했고 이분이 했는 영어 명언, 자식 교육에 관한 영어 명언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영어로 그대로 제가 옮기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The best thing a father can do for his children is to love their mother. 아빠가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뭐냐?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은 그들의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다. 부부간에 진짜 멋있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저는 이 명언을 볼 때마다 막 감동 그 자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부간의 어떤 스킨십,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을 조금 우리는 아직도 유교 사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에이 뭐 어떻게 그 애들 앞에서 애정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진하게 포옹도 하고 뭐 입맞춤도 하고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자식들이 보고 배우면서 성장을 하면은 그것은 자식들에게 대단한 교육입니다. 부부간에 멋있게 사랑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 교육에서는
자,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기를 살려줘야 됩니다. 살려주고 남편은 아내가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남편은 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아주 솔직하게 대화를 하면서 계속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밥상머리의 교육은 잘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가부장적인 걸 밥을 먹으면서 자식들에게 막 야단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단을 치는 것보다는 자식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아주 부드럽고 재미있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식들과 대화를 유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막 강요하면서 지시하고 이렇게 이런 태도를 하면은 자식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만큼 이 지구상에서 더 중요한 교육은 없는 겁니다. 가정교육이 원만하지 않으면 학교 교육으로는 수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학교에서는 우리가 학문을 가르치고 인간관계를 배우겠지만 모든 근본적인 그 교육은 가정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교수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두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한다든가 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병으로 한 두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먼저 죽는다든가 교통사고로 죽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전부 다 편모나 편부설화의 자식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두 부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자식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도 대단히 멋진 일이기도 하고 행복한 일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 대한항공의 예를 우리 교과서에 소개를 해놨는데 왜 이렇게 대한항공의 두 딸과 한 부인이 이렇게 사회적인 지탄이 되어야 되냐 이거죠. 기업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면은 기업하는 데는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예를 보겠습니다. 이 마약 얘기입니다. 2015년 9월달에 조모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가 되었습니다. 조모 씨는 황 씨와 공모를 해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실하고 했고 그러나 경찰은 황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남양유업의 손녀가 이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결국은 남양유업에 이런 손녀 사건들이 일어나고 최근에 남양유업의 사건이 일어나서 남양유업 자체가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양유업, 매일유업 하면 대단히 자녀를 애기를 키우는 그 가정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기업이었습니다. 이 보면 마약 복역과 금수저 봐주기라는 뜻이 있는데 이 내용이 야 중앙지검 부장검사 야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이란 다 알아 장난하냐 개베프야 완전 친구야 뭐 등등 이런 문자가 주고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황하나라는 사람이 이런 기사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면은 그 기업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2015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났고 최근에 남양유업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로 넘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도 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항상 사회와 함께 성장을 하기 때문에 사회에는 절대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객은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고 고객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 사건을 한번 보면은 2009년도에 범현대가의 3세인 정모 씨가 어떤 또 이런 일을 일으켰고 또 2012년 8년 현대그룹 3세 정모 씨가 또 대마초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에는 하나그룹 3세인 김모 씨가
한화생명, 상무, 주한미국 통해서 밀반입한 대마초 흡입에 대한 혐의로 또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에는 범현대가 3세 정모씨가 또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건 주한미군을 통해서 밀반입한 대마초 흡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 8월 달에는 SPC의 그룹의 3세 허모 전 부사장이 대마초 밀수입 및 액상 대마 흡연 혐의로 또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9년 4월에는 SK그룹 오너가 3세인 최모씨가 액상 대마 구매 혐의로 사건을 일으켰고, 또 현대가 3세인 정모씨가 액상 대마 구매 혐의로 일으켰습니다. 자, 마약 그리고 여성 관련되는 성희롱, 성추행 이런 거는 기업하면서 반드시 건절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건 결국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참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 경영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쟁과 같습니다. 전쟁터에 나면은 전쟁에서는 상대방 적을 죽이고 아니면 자기 아군이 죽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기업을 내서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애국자이자 반드시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교수님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토론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시적 관점에서의 기업 경영은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 생산 지향 시스템, 고객 지향 시스템, 그리고 인간 지향 시스템으로서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가장 합당한 관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 토론 주제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기업은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사회 시스템 모두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 시스템으로서의 기업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부정적 시스템으로서의 기업에 대한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당신이 경영자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 여기에 제가 답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그 기업을 경영하는 최고 경영자를 우리가 CEO라는 표현을 쓰죠. CEO. 자, 그러면 CEO라는 개념이 뭐의 약자인가? 그거를 알면은, 자, 첫 번째 CEO는 Chief Executive Office입니다. Chief Executive Office. 소위 최고 경영자라는 개념이 있고, 둘째는 뭐냐면 Chief Entertainment Office. 직원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책임자, Chief Entertainment Office라는 개념이 있고, 세 번째는 Chief Education Office. 교육에 대해서 총책임을 지는 경영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Chief Ethics Office. 윤리적으로도 최고의 경영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경영을 하면서 직원들을 엔터테인먼트 즐겁게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네 번째는 윤리적으로도 책임을 지는 이 네 가지를 골고루 할 때 우리가 진정 그 존경을 받는 기업 경영자 CEO가 아닐까라고 교수님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영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영자가 조직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기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동태적인 과정이다. 이게 경영이라는 표현을 한마디로 저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해서 기업을 관리하는 동태적인 과정이다. 다이내믹 프로세스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업 경영과 관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는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운영이라는 것은 관리적 활동을 사전적으로 정해진 방식과 체계에 따라서 수행하는 활동을 얘기를 하고, 반복적 일상적 의사결정을 주로 다루며 매뉴얼화가 가능합니다. 관리는 자원의 최소화, 능률, 목표 달성의 최대화, 효과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효율,
전략과 운영의 중간적인 성격을 띱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위 경영자들이 하는 전략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기회를 내부 능력으로 포착하는 전략적인 의사결정 활동을 우리가 전략이라고 씁니다. 자, 우리 경영자들은 운영, 관리, 전략 세 개를 다 책임져야 되는데 전략을 수립하면은 중간 관리자들이 관리하고 밑에 있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는 전략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중간 관리자는 관리에 신경을 쓰고 하부 경영자는 운영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토론을 한번 주제를 주겠습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지 한번 논의를 해보자. 해주고, 그다음에 최고 경영자, 중간 경영자, 하부 경영자의 역할이 어떻게 다르며 각각의 경영층이 기업 경영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어떤 면에서 중요한지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리고 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이들 각 계층의 역할 분담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이렇게 화두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업 경영의 목표는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목표는 운영의 효과성과 전략적 포지셔닝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운영의 효과성이라는 건 Operational Effectiveness고 전략적 포지셔닝은 Strategic Positioning이 되겠습니다. 운영의 효과성이라는 개념은 경쟁자들이 수행하는 활동들과 비슷한 활동을 더 잘 수행하는 겁니다. 다른 경쟁 기업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효과를 높이는 활동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전략적 포지셔닝은 경쟁자들의 활동과는 다른 활동을 수행하거나 비슷한 활동들을 다른 방식으로 수행한다. 기존의 경쟁 회사들과 하는 거하고는 달리 활동을 한다는 개념이 바로 전략적 포지셔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운영의 효과성은 어느 한 주어진 시점, 주어진 비용으로 이용한 가능한 최선의 기술, 기능, 경영 기법 등 제반 투입 요소를 사용해서 최대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운영의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품질 관리, Total Quality Management, TQM이라고 얘기하죠. 종합적 품질 관리, 그리고 시간 경쟁 기준, 벤치마킹 등의 경영 기법들을 활용해서 비효율을 제거하거나 권한을 부여하고 변화 관리를 하면서 학습 조직 등을 통해서 지속적 개선을 도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력 집중도는 수렴, Competitiveness Convergence 라고 하는데 1980년대와 90년대에 도요타와 같은 기업에서 많이 채택했던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것도 불필요한 건 아닌데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략적인 포지셔닝이 더 중요합니다. 전략적 포지셔닝은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경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기업이 제공하는 가치의 독특한 조합을 만들어내고 이를 독특한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다양성 중심 포지셔닝, Variety Based Positioning, 제품이나 서비스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다른 기업에서 생산하지 않는 다른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니드 중심 포지셔닝, Needs Based Positioning, 특정 고객 집단의 필요와 욕구 충족에 초점을 해요. 어떤 기업 특정 고객이 필요한 그런 걸 충족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접근 중심 포지셔닝, 다양한 고객층의 특성을 고려해서 각 고객층에 맞는 최적의 유통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운영의 효과성도 필요하고 전략적 포지셔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연습 문제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이번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경영학의 기원이 뭔지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보고, 자, 미시적 관점에서의 기업을 세 가지 형태로 제시를 해보고, 거시적 관점에서 보는 기업은 무엇을 말하는가도 한번 살펴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도 살펴보고, 경영의 정의는 무엇인가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전통적 관점에서 경영의 세 가지 주요 요소는 무엇이고 주체는 무엇인가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의 효율성과 전략적 포지셔닝의 차이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는 것을 우리 1교시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봐야 될 연습 문제가 됩니다. 요 7가지의 답을 적을 수가 있으면은 1교시의 주요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1주차 공부를 쭉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번 학기 교재는 스마트 경영학이라는 책과 실용 금융을 중심으로 하고, 경영학이 뭐고 다양한 분야 외식 경영, 산업 경영, 뭐 디자인 경영 이런 데도 응용이 가능하고, 경영학의 기원 그리고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영학의 기원도 살펴보았고, 그리고 기업의 개념도 살펴봤는데 여기에는 기업은 어떤 곳인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시적 관점에서의 기업과 그게는 생산 지향 시스템으로서의 기업, 두 번째는 고객 지향 시스템으로서의 기업, 마지막으로는 인간 지향 시스템의 기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긍정적 사회적 시스템으로 봤고, 이게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도 있어야 되고, 책임에서는 현대차의 스마트 기프트카 제공도 해봤고, 메일유업에서 아름다운 손해가 나더라도 특수분류 앱솔루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사회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대한항공의 예도 봤고, 우리나라에서 여러가지 뭐 마약 관련해는 재벌 2세들의 그 안 좋은 것도 사례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기업 경영하는 CEO는 Chief Executive Office, 둘째는 Chief Entertainment Office, 셋째는 Chief Education Office, Chief Ethics Officer라는 이 개념도 여러분들 잘 살펴봐야 되고, 그러면 경영이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보면은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해서 기업을 관리하는 동태적 과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기업 경영과 경영자도 봤고 기업 경영의 목표도 봤고, 이기 때문에 이런 걸 쭉 여러분들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첫째 주는 요 정도를 마치고, 둘째 주에 넘어가면은 우리가 보면은 경영학의 발전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경영 근대 경영의 발전에서는 과학적 관리법, 관리경영, 인간관계론, 행태과학론, Z 이론 뭐 등등 쭉 나오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기업과 경영 전략도 살펴보는 2장과 3장을 다음 시간에는 쭉